저거 찍어. 아. 나중에 저거는 저기서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태호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게 우리 머리 위에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만이 있느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자유와 영토까지 빼앗으려는 집단,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력 순위 6위로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화자찬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 시사 전문지 US 뉴스에서 글로벌 마케팅 기업 VMLA-YM 계열사 BAV 그룹과 펜실바니아 대학 경영대학원 왓슨스쿨의 공동 조사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국력 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5가지였습니다. 리더,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관계, 그리고 군사력입니다. 세계 국력 순위 1위는 역시 미국이고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세계 120개 국가 중에서 개인당 GNP가 한국은 60달러로 119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20등 꼴등은 57달러인 인도였고 북한은 87달러로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대한민국이 63년 만에 세계 6위의 국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령으로 늙어가지만 피눈물 나는 노력과 헌신을 하면서 키워온 세대가 있습니다. 만약 남북이 통일되었더라면 G2까지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자유와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영토까지 빼앗으려는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의 숙주인 김정은 집단과 이에 따르는 기생충 같은 주사파 추종 세력이며, 둘째는 한계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초한전이라는 세계 지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위협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위협 집단인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강국이요 패권국이었던 미국에서도 최근까지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인 초한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순진하게 자기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초한전은 삼국지에 나오는 항해와 유방의 싸움을 다룬
초안전이 아닙니다. 전쟁의 원칙도 규범도 선전포고 등과 같은 일체 규칙을 무시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전쟁의 목적만 이루면 되고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한계가 없는 전쟁, 영어로 Unrestricted Warfar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 대령인 샤오량과 중국 국방대학원 왕상추이라는 두 사람이 작성한 중국 공산당이 세계 지배 전략의 지침서입니다. 현재는 미 육군 사관학교와 미 해군 대학의 교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중국몽을 이해하는 데 필독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중국의 스파이 풍선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 스파이 풍선은 직경이 약 30m의 거대한 풍선으로서 세계 주요 정부를 정탐을 했고 미국의 전략 미사일 배치 지역인 상공을 정찰하다가 미국은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F-22 전투기를 이용해서 40만 달러짜리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파괴하고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는 안 하고 있으나 이 거대한 풍선은 헬륨을 채운 풍선으로서 거기에 동력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비행도 하고 어느 지역에 호버링도 하면서 정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지상의 전하를 전부 감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미사일 사이로가 있는 몬타나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에 일어나는 걸 전부 감청을 하고 그러면 미국만 감청을 했느냐? 우리 한반도도 했을 것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항의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찰용이 아니고 기상관측용이다.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미국 항구마다 있는 이 크레인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하는 항구마다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 크레인, 이 크레인이 스파이 칩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미국 항구의 크레인 70%가 중국제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없느냐? 대한민국에는 크레인의 53%가 중국제인데 거기에 스파이 칩이 심어져서 전 세계의 물동량 어디에서 무슨 품목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전부 중국이 파악을 하고 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초한전, 경계도 없고 보지도 않는 초한전의 하나의 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의 기원을 한번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기원전 770년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 손무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부터 유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의 핵심 사상은 부전승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이 최상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사상이라겠습니다. 80년 전에 모택동은 손자병법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에서 국민당과 모택동 공산당 간의 국공내전이 발생했을 때 신육자정법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동격서, 동쪽을 묘란해 놓고는 서쪽을 친다. 적진아태, 적이 공격하면 물러섰다가 강피약공, 적이 강하면 피하고 약하면 친다. 적피아타, 적이 지쳐 있을 때, 필요할 때 친다. 이것이 모택동의 16자 정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공내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었고 월남전에서 해트공이 사용했던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 공산당은 손자병법의 DNA를 이어받아 안으로는 대륙통일에 활용하였고 밖으로는 세계 지배 전략을 구상했다고 봅니다. 초한전은 총과 폭탄, 미사일, 핵무기, 온갖 군사적 수단은 물론이고 정치, 외교, 경제, 언론, 간첩, 조작, 선동, 가짜, 짝퉁, 매수, 유인, 미인계, 금융, 압박 등 온갖 방법은 당연히 사용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내법도, 국제법도, 국제관례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으며 중국몽을 달성하고 세계 패권 쟁취하면은 이것이 지상의 목표이고 선이라고 한 것이 바로 중국의 전략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시한까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미국은 속고 있었습니다. 키신저, 포드의 외교 성과로 추구하였던 미중 수교 이후 중국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은 온갖 노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켜도 중국의 자본주의가 유입되고 부가 축적되면 자유민주 국가가 될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등소평은 흑묘론, 백묘론을 내세워서 중국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 초한전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 초한전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르러서 비로소 알기 시작하였고 미 국가안보회의 NSC 중국 담당 국장 러시도시는 저서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처하려 한다 하는 경각심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미 공군 스텔스 폭격기 B-2 조종사였던 로버트 스팔딩이라는 공군 대령은 그의 저서를 중국은 괴물이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스팔딩 대령은 보이지 않는 전쟁, 스텔스 워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무서운 세계 지배 전략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팔딩 대령은 그 저서에서 미국의 정재계 및 군사 지도자들은 전쟁은 단지 폭탄과 총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에 걸쳐 지적재산권, 첨단 기술, 영업 비밀을 훔치고 공작 타겟으로 겨냥한 인물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골탕을 먹이고 세계 인프라 시설 독점에 총력을 기울여 중국 영향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자유시장이라는 멍석을 깔아주었고 중국의 다단계 투자 사기극에 속고 중국은 법을 붕괴가 없고 재산세가 없으며 은행은 천사이며 짝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산업 스파이를 곳곳에 심어두고 중국 해군은 군함을 붕어빵 찍듯 찍어내고 주요 인사에 대한 영향력 공작을 하고 중국 돈 받고 춤추는 미국 정치인들이 많고 공자 없는 공자 학원으로 사상을 전파하고 유학생과 재국민을 첩보 요원화한 것이 중국 공산당이다 하고 로버트 스팔딩 대령은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로버트 스팔딩 대령이 미국의 현실을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첫째,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시부터 중공에 충성하는 정치 지도자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문재인은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동물이라고 국격을 비하하고 박원순은 한국은 중국이라는 말 엉덩이에 붙은 파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하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사드를 철거하겠다는 등 마치 중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언행을 하고 김부관은 부산에 중국 생물학 연구소를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친중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중국인과 조선제국에 의료보험 특혜를 줬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조재민 기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원정치로 중국인 조선족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한 달에 7만 원씩 내고 4억 7,500만 원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 건강보험급여 지출 금액이 3조 4,422억 원이었고 이 중 중국인 조선족에게 2조 4,641억 원을 지출하여 71.6%를 중국인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가면 어떤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까? 상호주의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중국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기들은 수시로 한국 방공식별구역 파리를 침범하고 있으며 서해 바다에서 동경 124도선까지 백령도 서쪽 40km까지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한국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땅덩어리가 크니까
바다도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서해 바다의 70%를 중국에 매해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 상공까지 정찰기 폭격기를 보내서 침범을 하고 해상 민병대가 운영한다는 어선들은 때를 지어서 서해, 남해, 동해 가리지 않고 침입하여 불법 어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영토의 주요 급수 지역을 매입하여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4년 태안반도 앞에 경렬 비열도를 조선족을 앞세워 중국인이 20억 원에 매입하려다 발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매입이 성공하였더라면 서해 요충지가 중국 군사기지가 되면 물론 서해 우리 영해까지 내주어야 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뒤늦게 우리 정부는 경렬 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고 비행장 설치 및 항구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는 홍천과 정동진의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중국 자본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철회될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시설 인근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법무부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축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정보 감시 정찰과 국민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북핵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경제 보복을 자양하던 중국 공산당은 산동성에 5,600km를 탐지할 수 있는 초장거리 정보 레이더를 설치하여 한반도의 비행체를 성품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면 안 되고 자신들이 설치해서 감시하면 된다는 내로남불의 행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3천만 명분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국제시장에 경매로 내놓고 11만 달러면은 3천만 명분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야만적이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다섯째, 국외 불법 경찰 조직과 공자 학원을 이용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항에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에게 중국 선전선동부 및 정보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요구할 시 거절할 수 없으며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국민을 모두를 정보 요원화, 스파이로 만들어 놓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국외 경찰 조직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발각이 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한강변에 동방명주라는 중국 식당이 아지트였던 것으로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미국의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민주화운동, 인권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자학원은 본래 중국어 교육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 공산당의 세계 패권 전략, 세계 지배 전략은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협인지 도출을 해내고 이에 대비하는 엔티 스텔스 워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총괄적인 개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엔티 스텔스 워 조직을 세운 계획에 따라서 국방, 안보 분야, 경제 분야, 사회 안전 분야, 간첩, 산업, 스파이 분야, 외교 분야, 예술, 언론 분야, 관광, 출입국 분야 등 일어날 수 있는 전 분야를 망라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흰 개미떼가 경복궁 목조 건물을 쓰러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정치 선거에 개입한 중국의 조선족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마오당이라는 댓글 부대가 주사파 정치인을 돕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 등 우리는 지금 세계 국력순위 6위에 안주할 때가 아니며 우리를 붕괴시키려 하는 자들의 전략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G2 2위 국가가 될 때까지 우리는 굳게 뭉치고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